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 제도를 공부하고 있고요. 네, 이번 시간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법상 누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까? 제한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가능하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 가능합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네,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정부가 되겠네. 그러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행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제도가 되는 거잖아. 자,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도나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 사유가 있으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한 사유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까? 제한 사유 1번 5개 중에서 이 제한 사유 5개를 얼추 외워야 돼. 얼추 외워야 되는데 자꾸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독서실에서 외울까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가장 저 남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글자를 외우라고 했습니까?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머릿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연상, 스토리, 구성에서야, 그죠?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니야. 글자를 외우면 안 된다고.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1번.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필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최소화하라고, 최소화. 아까 지금 필요하면 아까 개발행 허가 제도는 필기합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을 듣다 보면 자기만의 메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맞죠? 그러니까 필요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필기를 하면 안 돼. 교재에 있는 것은 쓸 필요가 없고 교재를 설명을 듣다가 메모가 필요하면 그곳에 메모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메모를 해야 될 것을 메모하는 사람. 그죠? 그다음 듣고 무엇이 핵심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농담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전달받는 사람.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보겠습니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그렇게 나갔다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하면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랬거든. 자, 그럼 봐요. 우리 용도지역표는 배웠잖아. 잊어버렸지만 배웠잖아. 아무튼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종류가 21개라고 했어. 그 21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하면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왜 하필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일까? 이유 없이 이렇게 법을 안 만드는 거야. 왜 녹지지역일까? 왜 계획관리지역일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입법 취지를.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왜 녹지지역인지 왜 계획관리지역 연구를 할 수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면 봐야 되고 연구실이 없잖아. 그래서 저도 연구실이 없지만 저는 그래도 많은 게 하나 있어. 저는 시간이 많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강의실에 가장 시간 많은 남자, 한가한 남자 누구죠? 저인 거야. 대신 제가 연구를 해서 우리 친하니까 제가 대신 그 입법실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여러분이 연구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 이야기해드리죠? 친하니까. 아니 이걸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수강료 돈 받았으니까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잖아.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친하니까. 이야기를 해드릴 거야.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돼. 왜 녹지지역이냐면은, 봐요. 우리가 도시지역을 시험하면은 주상공록, 그렇게 배웠죠? 도시지역을 시험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잖아. 그럼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잖아. 그러면은, 도시지역은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주택단지, 상업단지, 공업단지로 개발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녹지지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 끝났습니까? 대부분이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녹지지로 묶여있는 지역은 그나마 대부분이 미개발된 지역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 미래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땅은 어디에 있죠? 녹지지역. 그럼 이미 개발이 끝났는데 개발을 제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그렇게 나간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지역 포함 안 된 걸 자동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를 이유 없이 이걸 읽은 사람이 이걸 기억할까요? 21개 중에서 이거 2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똑같이 빛을 꽂고 똑같이 외우는데 누구는 묻고 누구는 틀린다 이 말이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봐. 여기에 필기하고 있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적지 말고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이라.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학습 방법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은 학습 환경이 다르잖아. 자기가 나를 딱 보고 아 쟤보다 내가 좀 나이가 많다 싶으면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방법을. 대충 뭐 보아하니 얼추 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저도 생각보다 나이가 좀 된다고 했습니다. 40은 40 살짝 넘었다 그랬죠? 그렇게 안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왜 계획관리직일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계획관리직은 도시직입니까? 비도시직입니까? 비도시적. 그러면 이제 도시적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도시적이고, 도시적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농림적이죠?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를 배웠잖아. 이게 이제 관리직인데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비도시적 5개 중에서 유일하게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미래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땅은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중에서 미래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래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으면 이런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개발인 허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럼 봐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이걸 막연히 이걸 읽어서 여러분이 실무에 가서 써먹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하자.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다. 그럼 봐. 부산 시내에 도로가 있어요.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으면 녹지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아니, 녹지지역이야. 뒷산. 여러분, 아파트 뒷산에. 그럼 산에 가면 저 계곡이 있고, 막,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현장 답사를 가서, 녹지지역 안에 이렇게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으면,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죠? 이런 곳에 전원주택단지 팔면 돼야 안 돼? 안 될걸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에서 현장 답사를 할 때는 3가지를 가져가야 돼. 3가지를. 몇 가지를 가져가라고? 3가지. 실무에 종사할 때 3가지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1월달까지 해줘요. 3월달 오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니까. 늦게 오면 안 돼. 늦게 오면은. 그러니까 3월달에 폼 잡고 저 뒤에 앉아봐야 자꾸 학생들이 떨어진다니까. 늦게 오면은. 그럼 3가지가 뭐냐면은요. 줄자 가져가야 돼. 현장 답사할 때 뭘 챙겨가야 됩니까? 줄자.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다, 어디 가서. 공법 선생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가진 공법 선생이 없어, 별로. 다른 사이트를 들어봐. 줄자 가져가야 돼, 줄자. 왜요? 좀 물어봐봐.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임야가 이렇게 되게, 임야가. 산 있는데 가수원 사가지고 여기다 택지 조성하려면은 그대로 집을 이렇게 벼랑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밀어야 됩니까? 밀어야 될 거 아니가. 이걸 이제 안 배운 사람은 밀어야 돼 막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이만큼은 그대로 둡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절토. 이때 아까 절토 여기는 계곡에 낮으면은 덮어줘야 되죠? 성토가 필요하잖아. 이때 절토되거나, 이럴 때 배워요. 성토되는 부분의 이 높이가 50cm 기준이야. 50cm 이하는 개발의 허가 없이 밀어버리면 돼. 그럼 봐요. 우리 현장에 답사를 땅 보러 가면은 털 줄자를 들고 가야 돼. 가가지고 봐. 가가지고 고객 앞에서는 액션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배우가 돼야 되네, 배우가. 땅 보러 가면은
만약에 그 밀양에 땅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이게 평당 15만 원의 이야기가 있었어. 15만 원 정도의 현장을 탑사하고 괜찮으면은 그 계약서 도장 찍기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고객 데리고 갔어, 여러분이.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밀양에 가수원 땅이고 밭이고 하면은 평평합니까? 울퉁불퉁합니까? 울퉁불퉁 할 거 아니까. 그럼 현장에 가서 재라니까 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줄자를 쫙 뽑아서 높이를 재야 된다니까. 딱 재고 아까 50cm 이하는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있죠? 그 50cm 넘으면은 밀양시청에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딱 줄자를 쫙 뽑아 쟀는데 120cm야. 그럼 개발이 허가 없이는 그 땅은 개발할 수 없죠? 그럼 기분 좋습니까? 심각한 땅입니까? 고개를 들 때 심각하게 들라고 땅 주인에게, 매도자에게, 매수인 잠깐 가시고 매수인 땅 주인에게 불러가지고 이거 아까 우리 전화상으로 평당 15만 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땅이 괜찮으면은 이거 살려고 했거든. 했는데 지금 재어보니까 높이가 120cm예요. 이분은 뭔가 모르잖아. 법으로 모르잖아. 120이면은 90cm가 넘어요. 이거는 밀양시청 허가 없이는 이 땅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 그럼 평당 15만 원 다 줘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지금 8만 원에도요. 이 땅은 주인 데려왔을 때, 땅 주인 데려왔을 때 파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15만짜리 8만 원을 만들다니까? 그런데 팔아야죠. 개발이가, 밀양시장에 개발이 허가 못 받으면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 평생 그 땅 갖고 있을 거야? 아이고, 9만 원에도 팔아주세요. 사정할 거 아니가? 알았어요. 9만 원 해볼게. 매수인 데려왔죠? 땅 사는 사람 분한테 데려왔죠? 사장님 데려왔잖아. 아까 우리 15만 원 이야기 했잖아. 잘하면은 한 12만 원 될 것 같아. 그죠? 중간 3만 내가 먹어야 되지. 왜 밀양까지 땅 보유주를 데려가가지고 왜 수수만 먹어? 그런 장사 어디 있어? 이분에게 싸게 사줬으면 싸게 사주면 자기도 이익 봤으니까 고객도 이익 보았으면 나도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더 크게. 맞죠? 네. 내가 얼마를 주든지 15만원짜리 12만원에 사주면은 제가 더 깎으면은 아버지는 저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입니까? 특례가 많은 계약서가 좋아. 그러면은 저 밑에 특례 조항에다가 이 땅은 밀양시청의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거 붙이면은 내 고객을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걸 줄자를 안 재도 90cm이 넘는지 안 넘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 근데 그냥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실감이 날 거 아니야, 땅 주인이. 그러니까 쫙 빼고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심각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줄자가 필요하다고. 줄자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50cm 절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50cm, 깊이가 50cm 이하는 개발이 허가 없이 밀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현장 답사에서 땅을 울퉁불퉁하고 나중에 택지 등을 조성할 때 절토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50cm 넘는지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값은 차이가 난다 이 말이라. 계약서의 특례 조항을 쓸 수 있고 안 쓰고. 이봐. 그럼 이 조문을 이렇게 이야기 안 들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를 써먹을까 이걸? 못 써먹는다. 외워서 혹시 운이 좋으면 합격은 할 수 있는데 못 써먹는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이야기를 내가 3월 달에 더 많은 조문을 다뤄드릴 게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어? 11월 달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풍부하게 들려줄 수 있는 거지. 일찍 오시기 잘했죠? 그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한단 말이야.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봐요.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이제 갔죠? 독지에 갔어. 공인중개사가 이제 가서 밀양에 땅 보러 갔어. 공인중개사 운전하고 손님 두 사람을 뒤에 태웠어. 가가지고 여름에 가면 잡풀이 얼마나 무성하겠어. 숲풀에 뱀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풀밭에 들어갑니까? 도로가에 서서 이야기합니까? 도로가에 서서 사장님 보세요. 막 설명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줄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첩이 필요해요. 수첩. 왜요? 해봐. 왜요? 왜 수첩이 필요하면 들어가가지고 제곱미터당 이게 나무가 무엇이 있는지 적어야 된다니까 수첩에다가. 소나무 수첩에 적어요. 소나무 1제곱미터에 2그루가 있네. 2개. 소나무. 잣나무 하나가 있네. 1개. 기타 잡목. 이름 모르는 잡목이 2그루가 있네. 2개. 이렇게 적으라고요. 수첩에다가. 그러면은
요즘에 그 한국 소나무 있죠. 재래종. 한국 소나무는 보호수종입니다. 보호수종. 그러면요, 1제곱미터당 여기에 한국 소나무가 2그루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에 지름을 잴 때는 있잖아. 딱 가서 허리 높이잖아, 허리 높이. 허리 높이를 잘랐을 때 지름을 재라고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하면 알잖아, 그기지? 대충 해가지고 이 소나무는 지름이 대략 20cm에서 한 30cm고, 뭐 잣나무는 30cm에서 40이고, 기타 잡목은 10cm에서 15cm야. 이게 적어가라고. 그러면은 이 정도 수목 상태라면은 개발인 허가 제한된 지 여부는 군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군청의 담당자가 알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판단해야 됩니까? 군청의 담당자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수목 상태를 가지고 수첩을 들고 밀양시청에 들어가야지. 민원실에 가서 이런 상태에 대한 개발의 허가 제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가 됩니까? 그럼 민원실 안 내줄 거 아니야? 담당 부서에 가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거래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관청에 가면은 에티켓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앉아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듯이 여기다 에티켓 강의실에 와가지고 양말 묶고 책상에 다리 올리고 그렇게 수업 풀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거하고 똑같지. 관공서에 가서도 일함들 잘해야 돼. 이걸 가가지고 막 공무원들 바쁜데 뭐 해가지고 말로 이걸 이야기해 된 거야. 내가 오늘 밀양 어디 무슨 맨 어디 산에 가봤는데요. 나무가 이 정도 있는데요. 이거 개발 허가 여부를 알려주세요. 근데 거래를 하고자 하는 행정관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말이. 그 예의 없는 사람에게 개발 허가 여부를 금방 확인해주고 하겠어? 잘 안 해주지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그 예의를 다하는 게 뭐죠? 이것을 수첩에다가 잘 적으라는 얘기죠. 그래도 좋은 것은 뭐죠? 티카 있으니까 사진 찍는 게 좋겠죠? 그 수목 상태를 정말 사진 찍어서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이 정도의 수목 현황입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허가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할 때는 이 정도 해주면 공무원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기본적인 예의를 다해서 또 민원 처리해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나무 몇 그루 이제 못 외워서가 아니고요. 이건 관공서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수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래는 세상에 이렇게 기본적인 에티켓을 갖출 때 거래가 오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방법, 그럼 요령 아니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줄자, 수첩 가지고 갔죠. 지도가 있지. 지도는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죠. 왜요? 지도에서 전문가적 포서가 나온다. 땅 보러 갈 때 지도가 들기도 힘든 거 있잖아. 봤죠? 그런 거 가끔 이따만 거 있잖아. 그 지역 지도 막 개낭 이따만 거 큰 거 이걸 2그루를 들어. 그리고 땅 보러 갑시다. 이거 가는 거 하고. 그치? 아무것도 없이 갑시다. 가고. 차이가 무지 많이 난다니까. 지도를 딱 드는 순간 고객은 거기서 벌써 그죠? 저분은 전문가적 포스를 딱 느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지도 볼 줄도 모르잖아. 이따만 지도를 고객님 잠깐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볼 줄 모르면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벌써 거기에서 고객은 뭐죠? 그런 액션에서 뭘 쌓아? 신뢰를 느끼는 거야, 신뢰를. 맞잖아요? 지도 자기는 봐도 모르는 거 지도 들고 왔죠? 뭔가 보고 막 꼼꼼하게 적고 있죠? 줄자를 폈다 접었다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 답사를 하는 방법이야. 땅 보러 가는 방법이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은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 애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그래도 기억에 남아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야. 맞겠죠? 이렇게 들으니까 이걸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기억에 남습니까? 어렴풋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읽어봐.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지는지, 시험지를 보면 생각이 나는지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이것도 이렇게 가면 안 돼.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이 뭐죠? 철새도래지라, 철새도래지. 그래서 거기에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밑에다가 나 같으면 설명 듣다가 밑에 살짝 내가 안 볼 때, 철새도래지라고 적어두겠다. 이런 것은 들어보고 필요하면 메모를 해라 이 말이야. 철새도래지. 그러면은 지금 겨울철에 이제 주남 저수지라든지 천수만 서해 쪽에 그죠? 이런 데 가면은 천수만 가면은 정말로 수천만 마리의 철새가 오잖아, 겨울 철새가. 그런 지역이에요. 여름에 가면은 철새 보여, 안 보여? 겨울 철새 여름에 없겠죠? 그럼 천수만은 여름에 가면 철새도래지입니까?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겨울에 가면 그건 철새도래지죠? 개발이 그거 나요?
안다는. 그러니까 여름에 땅 보러 가면 그 지역의 겨울의 지리적 특성까지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 여름에 땅 보러 가는데 철새 도래지인 줄 몰라서 꿈에도 몰랐어. 땅 샀는데 개발이 허가 안 나면 어떡해. 겨울에 철새 오는 곳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봐봐요. 계곡에 갔어. 산속에는 계곡이 있잖아. 겨울에 갔어. 겨울에 가면 계곡물이 넘칩니까? 거의 말라 있습니까? 말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름에 가보니까 상습주로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걸 산속에 안 들어가면, 겨울에 가면은, 이게 상습 침수지를 어떻게 알겠어? 겨울에 가니까 물이 말라서 괜찮은데, 여름이 되니까 거기는 상습주로 침수되는 지역이야. 여기 땅을 팔았어. 상습 침수지역에 여러분의 고객이 집 짓고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가면은 그 지역의 여름의 특성을, 여름에 가면은 그 지역의 겨울의 특성까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 맞죠? 정말로 땅 고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어야 가서 알겠어. 이런 동. 그리고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우량농지는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는요, 농지법상 현지에 살고 있는 농업이 아니면은 그런 땅은 함부로 개발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그럼 봐봐. 저는 이런 거에 현장 사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외워야 됩니까? 저는 안 외우고도 늘 기억하는 겁니까? 안 외우고도 늘 기억하는 방법이. 제가 책을 이거 독서실에 앉아서 암기를 했겠습니까? 암기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독서실 외운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현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외우고도 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라.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봐. 2번. 개발행위가 지난 사유 2번 이야기입니다.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 줄 걷고, 저 뒤에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밑줄 쭉 걷고, 거기서 주변 환경 동그라미 해놓고, 문화재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를 들으면 되지. 환경 동그라미, 문화재 동그라미, 거기 넣으시고, 현장 답사를 갔어. 현장 답사를 갔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만약에 해줬을 때,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고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고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군청에서 개발에 허가해 줄까? 안 해주죠. 그럼 봐요.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 왜 조심해야 돼 문화재가. 그러니까 문화재는 보존 가치는 크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재는 진짜 걸림돌인 거야. 여러분 가끔 그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에 아파트 부지 조성을 한다고 막 큰 공사 현장이 있을 수 있다. 가끔 우리 아파트 부지 공사하는 거 봤죠?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 어느 날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야. 1년 반 동안. 보통 그런 지역은 대부분 그 아파트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출토됐습니까? 문화재 출토가 된 거야. 그러면은 문화재 조사 발굴이 끝날 때까지 이런 지역은 개발이 허가가 제한된단 말이야. 건설에서 어디 조심하냐면은 저기 경주 쪽에는 경주는 밤에는 문화재 나온대. 그러면 그 조사 발굴이 끝날 때까지 진짜 개발이 허가가 안 나거든요. 제한되거든요. 김해, 가야, 유적지 맞죠? 김해도 좀 조심해야 될 지역이야. 건설에서 좀 꺼리는 지역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양산 쪽보다는 김해는 생각보다는 김해가 많이 안 컸어. 많이 컸지만 맞잖아요? 그 문화재도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골 도시 밖으로 나갔을 때 가면은 봐. 이런 풀밭에 옛날에 사적지 절터 있을 수 있다. 절터 맞잖아. 절터가 있을 수 있지. 가면은 탑 3층짜리 석탑이 이런 모를 석탑이 3개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지방 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곳이 제대로 관리하고 관광지입니까? 아니 풀밭이야. 그럼 그 3층 석탑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거 개발이 허가 주면은 그 지방 문화재 훼손되죠? 개발이 허가 안 납니다. 현장을 얼마나 꼼꼼히 잘 봐야 되겠어. 혹시 절터였는지 주변 동네 이장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옛날에 저 뒤에 동네 산 저쪽에 옛날에 저쪽에 뭐 유명한 게 있었습니까? 그 옛날에 절터 아닙니까? 막 6.25 때 불타가 없어져서 그럴지 막 동네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무심코 주민과 나누다가도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문화재 손상. 저 경기도 이천 쪽이었어. 이천 쪽에
우리 저같이 공부했던 제자분이 이제 실무를 하다가 갔대요. 여름에 땅 보러 갔어. 땅 보러 가가지고 다 봤으냐. 여름에 자풀이 얼마나 무성했겠어. 저 2000년이네. 근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니까 큰 바위가 있더라 이게. 바위가 있고 여기는 여름에 가니까 풀이 무성해서 밑에가 보입니까? 위에만 보입니까? 바위 위에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봐봐. 여기에다 이제 전원주택을 다 짓고 녹지정이 가능해요. 자연 녹지정은. 전원주택 짓고 여기다 부지 조성해서 여기다 집을 잘 짓고 옆에 바위가 있잖아. 여름 밤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고객에게 설명 다 했어요. 고객님이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모님하고 나란히 누워서 여기는 오염도 제가 바다가 하늘에 별이 다 보이거든. 저 별은 당신 별, 이 별은 나의 별. 여기 수박 파티도 하고 맥주 파티도 하고 다 설명 다 하고 너무 좋게 된 거야. 그래서 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그 다음에 이른 봄에 갔다. 이른 봄에 가면 풀이 났습니까? 다 말랐습니까? 다 말랐는데 가보니까 위에 큰 그 느럭바위가 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뭐죠? 고인돌. 문화재잖아. 그럼 여기서 이천시에서 개발이 허가해주면은 문화재 손상이 오래되죠? 개발이 허가해줘? 안 해줘? 이게 어떻게 개발이 허가 나겠습니까? 그럼 이때 바위 밑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정말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런 게 중개사고가 나는 거야, 중개사고. 그럼 여러분은 개발이 허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팔았을 거 아니야? 그죠? 문화재 확인 이상 없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인돌 때문에 이 땅은 개발이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에게 와서 계약서 물려내라고 할 거 아니야? 물려내라고.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중개 대상으로 확인 과정에서 이런 설명이 빠졌다면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든지 물을 주든지 소송당해서 법원에 출두하고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장 답사의 중요성. 이걸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이거 오랫동안 기억하겠죠? 아, 문화재. 아, 그래. 개발이 안 될 수 있대. 전체를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겠죠? 근데 840개 분량을 전부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 그 다음에 3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다음 줄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줄 것이십시오.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 허가기준이 크게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개발행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일단은 개발행 허가가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왜요? 앞으로 허가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잖아. 그런 지역은 개발행 허가가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 있죠? 지난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배웠잖아. 그것만 설명할게. 제일 마지막이 뭐죠? 4번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야. 그러면 거기 들어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왜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까?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잖아.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이 뭐죠? 부산시 도시군 계획 맞죠? 도시군 계획 맞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부산시 녹지적이었고 그 위에 뭐가 지정돼 있었어? 그린벨트 개발지역이 지정돼 있었잖아. 그러다가 그린벨트 개발지역이 이만큼 풀렸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이 동네가 뭐로 지정된 거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돼서 한마디로 그린벨트 해제된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3년. 그날부터 3년 내에 그렇게 되잖아. 그날부터 3년 내에 이 일부 지역 단위의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버려야 됩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야 됩니까?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죠. 그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난개발하려고 했습니까? 계획적 개발이 필요합니까? 계획적 개발. 그래서 이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 그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에서 이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봐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한 명입니까? 수만 명입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토지 소유자들은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잖아.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 사적인 토지 개발 행위는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지역은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을 허가나 안 나?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그림에서 부산시의 지구 단위 계획은 한두 군데였습니까? 수십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 진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는 거야.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지역은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의 땅사도 사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는 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땅 팔 때는 반드시 구청과 시청에서 개발이 허가 제한 여부 확인하고 땅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모르고 하면은 전부 중개사고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국이 지정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적 방포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가 안 난대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기까지가 개발이 허가 제한 사유. 이렇게요. 지금 설명한 1번부터 4번 중 기반시를 부담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는 거야. 원칙 1회 3년 이내에 제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죠? 아까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1회 2년이 연장되어서 최장 몇 년입니까? 5년. 5년 동안 개발행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발행 허가 제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297필요입니다. 도시군 계획치를 부여해서의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치를 부여해서의 개발행위. 자, 이제 단락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도시군 계획치를 부여해서의 개발행위. 자, 제목을 제가 적어볼게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자, 일단 여기까지 제목을 적어 놓고 자,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 자, 연필을 다 놓습니다. 연필 놓으세요. 마지막 시간이죠? 네. 자, 연필 놓고 따라하세요. 앞으로 밀어서 들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 천천히 들고 네,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좌다다다다다다다 더 천천히 들고 뒤로 넘깁니다. 하세요. 자, 목 한번 돌리십시오. 목도 한번 돌리고, 아싸. 근데 요즘에는 뭐, 아직 11월 치면은 3시간 하니까 견딜만 하죠. 3시간, 근데 지루할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1월달부터 1시간 늘어나죠. 1시간 한 50분까지 간단 말이야. 1시간을 더 견뎌야 되니까. 이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재밌잖아요. 모르던 세계를 이제 이렇게 알아간다는 그런 건 참 재밌거든.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참 새로운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나이 40대, 30대 이게 무슨 복이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와, 나는 복이다. 30, 40대, 50대에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죠? 복이죠, 복.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개 드시고, 이미 배웠죠? 좀 복습을 해보자. 봐요. 기반시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거. 기반시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예를 들면 도로 등을 기반시설이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네, 기반시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도로, 지하철, 학교, 공원, 공항시설, 강안대교, 종합운동장 이렇게 전부 기반시설이야.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시설인데 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설치, 도로 설치, 강안대교 설치는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합니다. 결정되면은 비밀입니까?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죠. 정책 결정되면 알려야 되죠. 예를 들면 강안대교 설치가 부산시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이 결정됐어.
결정되면 부산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강안대교는 부산시 도시공계획시설인데 며칠만 도시공계획시설입니까? 철갈 때까지 영원입니까? 철갈 때까지 영원히. 그다음에 며칠만 알려되는 공고했죠? 오래 알리면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그래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거야. 강안대교 설치를 도시공관리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됐고 결정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주면 결정고시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이게 결정고시예요. 결정고시라고 그래. 결정고시. 도시공관리교육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관리교육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됐고 최종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정고시.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11월 달에 첫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처음부터 들어봐. 그걸 들어야 쭉 줄과 연결된단 말이야. 중간에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다 녹화돼가지고 집에 가면은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보다 처음 할 때 초보자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는 게 좋아. 그게 좋은 복습이죠. 뭐. 아직은 책을 보고 읽고 있을 단계는 아니다는 얘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반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구로 설치가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 기반시설,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잖아. 제가 장가를 가기 전에 저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었죠? 총각. 제가 장가를 가버리니까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니까 장가를 가버리니까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아저씨로 바뀐 거야. 나라고 하는 본질의 변화는 없다고 그랬죠? 도로가 바뀐 게 아니라니까.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그대로인데 그 도로 등에 대해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고시가 딱 돼버리면 그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도시공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야. 이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공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된 도시공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된 지상, 땅 위,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야. 부지. 그럼 봐봐. 이게 도로가 있었어. 도로가 있었고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어. 갑과 을의 토지가 있었다. 이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봐요. 기존의 도로가 좁으면은 이 도로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고 결정되면 고시에서 시민에게 알려야 되죠. 이를 무슨 고시라고 그래요? 결정고시가 됐어. 그러면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하기 전에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은 도시공계획시설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인데 결정고시 된 이후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로 바뀌죠? 도시공계획시설로 바뀐다니까. 결정고시를 하기 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 결정고시된 이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 도시공계획시설. 장가를 가기 전에 나에 대한 법상 명칭은 총각. 법상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호칭이 총각이고. 장가를 가고 나니까 나에 대한 호칭이 뭐로 바뀐 거죠? 아저씨. 그러면 장가 간 사람은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공계획시설입니까? 도시공계획시설이고. 총각들은 도시공계획시설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공계획시설입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저쪽에 아저씨분은 장가 안 갔죠? 진짜 혹시 간 거 아니야? 장가 안 갔으면 저분은 도시공계획시설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 총각들을 부를 때 총각 하지 말고 좀 배웠으니까 야 기반시설 이리 와봐 이러고 그러면 되지. 아저씨 하지 말고 뭐죠? 도시공계획시설. 아저씨 밥 먹으러 가요. 도시공계획시설 밥 먹으러 갑시다. 야, 총각 기반시설 일로 와봐. 밥 먹으러 가자.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이제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된 땅, 이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땅을 뭐라고 하는 거죠?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 그런 거야.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가 뭔지 알겠죠?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도로 용지, 지하철 용지, 학교 용지, 항만 건설 용지, 종합 운동장 건설 용지, 강안대교 설치 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은 전부 부산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내지는 이것을 도시공계획시설 애정지라고 하는 거야. 애정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라 그래. 이제 그럼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등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곳이 된 이 갑과 을의 토지, 도로 설치하겠다고 네, 도시계획,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결정 곳이 된 이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개발행 허가를 안 한다. 이게 원칙이라. 그러니까 봐. 아니, 개념을 이해하니까 법을 안 봐도 알잖아. 진짜 법 조문해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곳이 된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등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다니까. 법은 건전한 상식적 판단을 제도로 만든 게 법이야. 그러니까 봐. 개념만 딱 이해하니까 법 조문을 안 보고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여러분이 개발에 허가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진짜 확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 297페이지 밑에 1번 개발행 허가의 제한 그 밑에 봅니다. 원칙 나와 있습니까? 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에서 개발행 제한 원칙부터 봅니다. 읽어드립니다. 출거지 마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자, 시장군수. 예를 들면 부산시장은 제가 지금도 줄 거예요. 줄 거세요. 따라옵니다. 밑줄을 쭉 끄면서 따라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지하 등까지 줄 거예요. 여러분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곳이 된 지상이나 지하 등을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내지는 예정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야.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손 떼고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허가 동그라미 이때 허가 개발이 허가죠?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 곳이 된 토지의 지상, 지하 등은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 그러면 고개 드시고요. 도로 용지로 결정 곳이 된 갑과 을의 토지 등 개발이 허가가 안 난대요. 그러면 땅값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집값은 툭 떨어지는 거야. 경사 났습니까? 어째 이런 일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 이 집가가 뚝 떨어졌어요. 원래요. 봐요. 원래 이 땅을 갑과 을이요. 투자 목적으로 샀다.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갑과 을이 26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군지돼가지고 26에 대학을 딱 졸업했는데 27에 취업이 대기업에 돼가지고 연봉을 10원 안 쓰고 100%다 지금했다. 35이 될 때까지. 8년을 딱 모아서 8년을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고 잡비는 용돈은 엄마에게 다 쓴 거야. 그래가지고 3월 모았어요. 종잣돈을. 3월 근시란 총각 맞죠? 3월 모아가지고 대출을 2억 받아서 투자 목적으로 갑 5억, 을 5억씩 땅을 사줬다고. 나이는 36이었어. 36 샀다고. 2억 대출 받아가지고. 27살부터 회사 시작해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36에 샀어요. 3억 모아가지고 대출 2억 받고 샀다고.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장가 갔습니까? 지금 안 갔습니까? 안 갔지. 총각이었잖아.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입니까? 갑과 을은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야. 얼마나 근실한 총각이야. 얘들은 꿈이 있었어. 난 40대에 이렇게 투자해서 부자 5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3배로 키워서 15억 내지 20억을 만들어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40대 초반에 장가기로 하고. 그랬는데 땅 사고 2년 만에 그 땅에 도로 용지를 결정 것이 되면서 땅값이 5억 주고 샀는데 3억으로 뚝 떨어졌어. 어쩔는지 3억을 떨어졌다니까. 그러면은 2억 대출 받은 것은 본전입니까? 날아가 버렸습니까? 날아갔죠. 빚만 남았잖아. 이제 3억에 팔아서 에이씨 그냥 3억에 팔아서 그냥 장가라도 가야지 했는데 이 땅을 집가는 떨어졌지만 도로 용지로 결정 오신 땅을 매수할 자가 있어 없어? 누가 사겠어? 야, 여러분 개발이 허가도 안 나고요. 땅값도 떨어지고요. 개발도 못하는 그 땅을 여러분은 땅 3억 주고 사겠어? 매수자가 없으니까 팔 수도 없어요. 경사 났습니까? 어째 이런 일입니까? 어째 이런 진짜 본인이 당사자면 미쳐버릴 까지야. 이렇게 됐지 이제. 경사 났습니까?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소송할 길이 있어. 이 땅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와 해야지. 와 매수 청구죠. 이 땅을
매수해달라고 시청과 군청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도시군객실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97페이지 봐요. 279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큰 2번에 가로가 없는 2번에 도시군객실부지의 매수 청구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별표를 딱 하고 올해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거의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됩니다. 네, 도시군객실부지의 매수 청구 딱 별표해 놓고 고개를 들면 됩니다. 고개를 들고. 자, 그러면은 진짜요. 우리 부산 시내에 도로 용지나 지하철 용지나 학교 용지나 공원 용지나 항만 건설 용지로 결정고시 된 도시군객실 부지, 도시군객실 부지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객실 부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 전부를 시청과 군청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은 이렇게 됩니다.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하고 10년입니다. 몇 년? 10년 동안 사업이 미치병돼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땅 좀 사뒀어요. 그 땅에다가 부산시에서 도로 용지를 결정고시 했다니까. 몇 년 지났죠? 10년 동안 도로 설치 사업을 안 한다고. 진짜 막 개인적으로 차 몰고 그냥 시청에 돌진하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럴 거 아니야. 지나갈 때마다 그 땅, 여기 봐요. 이 도로니까, 이 땅은 사뒀지. 지나갈 때마다 이쪽으로 고개가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죠? 이 땅을 볼 때마다 흐뭇합니까? 마음의 병이 생깁니까? 마음의 병이 생길 거 아니야.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앓이 했겠어. 10년 동안 사업이 미치병되고, 지목이 대지면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야.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되잖아. 몇 년? 10년. 지목이 대지에 대한 대지. 그럼 이걸 왜 해주고? 교재 한번 봐봐. 교재 한번 봅니다. 읽어드릴게. 그 밑에 봅니다. 도시군 객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줄 거예요. 10년 이내 줄 것이고, 손 떼고. 10년 이내 도시군 객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객시설 부지의 토지 중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도시군 객시설 부지 중에서 다음 줄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줄 거죠. 손 떼고. 그럼 다 됐네. 몇 년? 10년. 지목이 대지면은 매수 청구 대상. 시청과 군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니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면 시청과 군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보자. 매수 청구합니다. 제가 금방 어디에 매수 청구하러 가든가? 구청에 하러 가든가? 시청, 군청인가? 시청, 군청이잖아. 시청과 군청이 매수 청구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런 해운대구의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신 토지 소유자는 부산시청에 해야 됩니까? 해운대구청에 해야 됩니까? 부산시청에 매수 청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상 매수 의무자는 해운대구청장이 됩니까? 부산시장이 매수 의무자입니까? 부산시장이 법상 매수 의무자니까 거기다가 매수 청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시청과 군청이 하는 제도란 걸 알면은 매수 의무자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은 부산광역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될 거 아닌가. 해올 일이 없죠? 매수 청구제도 무엇인지만 알면은. 근데 진짜요. 또 7월달에 매수 청구할 때 누구에게 해요 하면은 사업 시행자에게 하죠. 네, 또 틀린다니까. 공부를 안 들어서 그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책에 있는 걸 쓸데없이 이걸 찾고 앉았다가 자꾸 놓치는 거야.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공부 방법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찾고 앉아있으면 나는 떨어진다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걸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방법을 바꾸라니까.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되고 가서 답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수업이지 연구 과정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마. 공부를 하지 말고 시험을 준비하려면 시험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못하고 하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안 좋아지네. 키가 차잖아.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방법을 바꾸어라. 특히 작년에 이제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방법을 바꿔요. 뭐 위주로 해야 되죠? 많이 듣는 위주로 해요. 듣는 위주로. 듣고 이해하고 연상해보고 그리고 연습하고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보고. 알겠죠? 네. 누구에게 한다고? 시장 군수, 매수 청구의 상대방,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는 시청 군청이 한다고 그랬죠? 시청과 군청이니까 봐. 서울은 서울특별시에 해야 되니까 매수 의무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될 거 아닌가. 부산은 부산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과 군수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지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실 부지는 시청과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 매수 청구가 무엇인지 들어두면 되는 거지.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부산시청의 매수 청구가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지,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지, 뭐 대금은 현금 지급하는데 어떤 경우는 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지, 이거 들어가서 지금 헤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에 실효제도가 있어.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실효제도는 그렇죠. 책장을 딱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 298페이지 봅니다. 298페이지 3번에 실효제도 나와 있습니까? 네, 실효제도 나와 있습니다. 298페이지 3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미출적. 자, 손 떼고,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당의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20년이 되는 날입니까?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줄 거세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손 떼면 됩니다.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일난다. 거기 드시고요. 여러분,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도시군관리부 결정고시 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 해놓고 몇 년 지났죠? 2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했던 그 결정고시의 법적 효력은 실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토지는 계속 도로용지, 도시군 계획실비로 묶여 있습니까? 풀리게 됩니까? 풀리게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아까 갑과 을은 투자 목적으로 5억 주고 땅 샀었죠? 나이가 몇 살이었죠? 35이었죠? 장가갔습니까? 총각이었습니까? 총각. 아까 도로용지로 묶였을 때 3억에라도 팔려고 했는데 매수자가 없어 못 팔았죠? 팔아서 장가가려고 했잖아. 안 팔리니까 장가도 못 갔잖아.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 그럼 나이가 몇 살 됐죠? 56. 그러면 내일 모레 환갑이네 이제. 56이 되면은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하는 고시의 법적 효력은 실효되니까 이 땅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입니까? 풀립니까? 풀리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겠죠?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때 장가가서 환갑잔치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진짜 이제 우리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건데 일단은 토지 투자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니까 여러분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가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활동해야 될 시기 맞죠? 근데 그 시기에 성공적으로 보내게 됩니까? 다 날려버립니까? 그 시기를 다 날려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요. 상담을 할 때는 컨설팅 비용을 아끼는 거 아니야. 10억짜리 땅을 사면서 5억짜리 땅을 사면서 왜 상담 비용 500만 원을 아끼냐 이 말입니다. 왜 100만 원을 아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사고 팔 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아끼려고 사고 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안전하게 도와주고 책임을 지겠다고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죠?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아끼고 자기끼리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을 몇 억 주고 사고 팔면서 컨설팅 수수료 몇 푼을 아끼려고 하다가 다 다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안전하게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에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게 또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몇 살? 36살이 몇 살 돼야 됩니까? 57살. 여기까지야. 계속 하고 싶죠?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네, 299페이지, 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빌주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